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옛날에 논리로 풀다라는 프로그램엔 채식주의 어린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딱 봐도 굉장히 마른 느낌이었는데 매일 도시락을 이런 반찬으로만 먹는다고 합니다. 집에서의 식사 역시도 채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자를 먹더라도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건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채식의 함정이라는 MBC 다큐 스페셜에도 출연했는데 아이는 초콜릿 맛은 알지만 초콜릿에 동물이 들어가서 안 먹는다는 인터뷰를 하고 부모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하지만 채식하는 부모의 건강 검진 결과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이 역시 근육량도 적고 체지방도 적고 발육이 부진하다는 의사소견을 듣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본인만의 방식으로 교육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으로 아이 키웠던 헛똑똑이 부모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이패드 압수한 엄마입니다. 2021년 네이트판에는 딸이 저 몰래 아이패드를 샀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딸은 이제 고3 올라갔고 평소 용돈은 일주일에 3만원씩 준다고 하는데요. 경제관념을 철저히 교육한다며 필요하지 않은 건 쉽게 구매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 사라는 교육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딸은 그 말을 잘 따라서 책가방도 계획서를 쓰고는 사게 해줬는데 방 청소를 하는 중에 책가방이 널브러져 있길래 정리도 해줄 겸 열어봤더니 아이패드가 있었다는데요.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이거 뭐냐고 물었더니 되려 가방 뒤졌냐며 화를 냈고 일단 아이패드는 압수했고 딸은 카톡으로 계속 짜증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서 아이패드 껍데기 박스가 나온 걸 보니 중고도 아닌 것 같고 애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짓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한다며 마무리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비난하였고 책가방 사는데 계획서까지 쓰게 하냐며 본인도 계획서 쓰고 물건 사냐면서 적당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더 킹받는 후기를 남기는데요. 딸 들어오기 전에 아이패드 열어서 내용물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왓챠 등 영화 보는 어플이 많이 깔려있는 걸 보고 공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카톡까지 깔아놓았길래 친구들과의 대화도 봤더니 집에서 조용하던 거랑은 달리 친구들과 험악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용돈을 모아 산 게 맞다고 했는데 아이패드를 산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어서 라고 하는데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라고 지적을 했고 갖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사준 셈 치기로 했다고 하네요. 카톡 대화 역시 얘기를 했더니 그걸 왜 보냐고 화를 냈다가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나중엔 맞는 말이라고 수긍을 하였고 아이패드는 돌려줬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참 많이 울었다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써준 쓴소리를 많이 봤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다 다른 방식이 있고 딸과 본인에게는 이런 방식이 잘 맞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화로 다시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합니다. 뒷단에는 난 자립심과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좋은 부모다 이러고 있겠지라는 댓글이 전곡을 찌릅니다. 다음은 왕의 DNA 사건입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정말 많은 학부모 갑질 사례들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왔었는데요. 아예 나중엔 교권 침해 민원 사례를 책으로 낼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나왔고 블라인드에서도 많은 교사들의 하소연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슈를 모두 덮어버렸던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바로 이 왕의 DNA 사건으로 한국경제의 단독 뉴스로 보도되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라면서 하지마, 안돼, 그만 같이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하며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히 자기 자식 편만 들어달라고 하며 지시 명령투보다는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본인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지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시키고 싶다 등은 학교 가기 힘들고 무섭다 란 표현으로 알아들으라고 하고, 칭찬 결핍과 억울함이 뇌 손상의 큰 이유이니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해달라고도 하고, 인사를 강요하지 말라고도 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또래에게 돋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반대여서 괴로워하는 것이니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돋보일 거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도 합니다. 특히 왕의 DNA라는 단어는 하나의 밈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을 강타했는데, 심지어 이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이 그 교사에게 직위 해제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담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교사는 정신과 상담은 물론 우울장애로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그 학부모가 교육부 5급 사무관의 행정실장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교사를 직위해지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아이 역시도 친구들을 할퀴는 등 여러모로 민폐를 끼쳤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자 교육부에선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그 학부모에 대한 직위 해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부모는 사과문이라는 것을 올리긴 했는데, 본인이 썼던 왕의 DNA 같은 문구는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대기발령 외에는 그 어떤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고, 피해 교사는 사무관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선생님 혼자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올해 5월이 되어서야 교육부 사무관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이 왕의 DNA라는 단어를 만든 기관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 바로 이 지지브레인 파워 연구소라는 곳이 그 근원지로 밝혀지는데요. 자폐와 ADHD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어떻게 보면 아나키의 정신과 버전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렇게 책도 많이 쓰는 등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논리는 ADHD 같은 장애는 우뇌 기능이 극도로 발달한 극우뇌를 가진 아이들로 좌뇌 보강을 하면 균형아이가 되어 천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좌뇌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많이 먹이고 왕의 DNA처럼 떠받들여 줘야 한다는 소리 등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나키도 그렇고 뭔가 절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외 먹튀 엄마입니다. 2020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과외를 7월 초에 시작했고 인턴이 다 떨어진 후라 쭉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외를 3회 정도 진행했을 때쯤 떨어진 회사에서 전화가 다시 와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민하다가 아이 어머니께 사과를 수십 번 드리면서 약속된 8회는 채우고 원하면 기말고사까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해드리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시험 때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였고, 회사를 다니면서 2번 더 수업을 하였고, 마지막 3회 수업이 남았을 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수업을 마무리하였고 남은 3회분은 1회차당 5만원으로 생각해달라는 문자였는데요. 어머니는 마지막 날 정산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끝낸 후 이렇게 마지막 인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수업료 부분은 양쪽에서 한 발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반만 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일까지 생각하고 답 주면 입금하겠다는 갑질을 했고, 글쓴이는 합의를 해놓고 다 끝난 뒤 돈을 가지고 이러는 건 정말 아니라면서 어머니 쪽에서 생각을 다시 해주시길 바란다는 답장을 합니다. 그러자 본인이 1위를 봐 구한 줄 아냐며 어린 사람이 본인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인드냐면서 그따위 소리 또 하면 부모님 욕먹을 줄 안다는 협박도 합니다. 글쓴이가 본인이 피해 입힌 건 죄송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신 것은 더 잘못
아니냐며 지지 않자 원래는 한 푼도 안 주고 학교 통해서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본인이 마음이 약해서 밥만 주겠다고 했더니 이런 수모를 겪는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위약금 안 받는 것만으로 고마워하라고까지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아이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답하기가 난감하다면서 그냥 가회비는 절반만 입금해 달라고까지 하는데요. 그러자 또 엄마는 반성하랬더니 오히려 어른한테 설교를 한다며 설교를 하더니 입금을 안 해줍니다. 빠른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하여도 쌩까는데요. 그리고 절반이라도 주려고 했으나 불량한 언행으로 어른을 모욕한 점이 괘씸하여 한 푼도 지불할 생각이 없음을 알린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결국 과외받는 학생한테 현 상황을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올릴게요. 사람들 반응 잘 보세요 라고 하자 애한테 문자를 해 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너야말로 잘 봐라 며 협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줌마가 이상한 게 맞다며 소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도 했는데 이후로의 후기는 올라오지 않는데요. 돈을 받았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